네, 여러분 한 번쯤 오존층 파괴 문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피부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촉촉한 피부의 김현진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방금 이승현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피부암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피부암이 우리가 잘 걸리는 질병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서양인들, 피부가 하얀 사람들한테만 걸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예. KBS에서 가장 하얀데. 아, 그래요? 안 걸리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 동양인들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네. 2015년에 17,000여 명 정도였는데 2017년, 18년에 걸쳐서 한 2만 3천 명, 2만 예. 3천 명 정도면 2, 3년 사이에 20% 이상이 증가한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도 서양인들만큼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네. 이 피부암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피부암은 사실 남 얘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강승 아나운서가 하얗기는 하네요. 정말 하얗잖아요. 근데 서양인이 잘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연령대나 특정하게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 암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걸리는 아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자외선의 누적량이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누적량이 많지가 않겠죠. 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의 누적량이 많아지니까 그게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대기오염 때문에 네.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연령층에 대해서 피부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어느 연령대나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명칭이 암이라서 네. 솔직히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네요.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피부암이라는 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암부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암. 이제 뭔가요?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흑색종. 건데 아. 네, 흑색종이라는 거는 예. 정말 그 말 그대로 까맣게 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진단을 받고 나서 네.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급속도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피부암도 무섭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 흑색종은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게 생기는 거죠? 저 이유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자외선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친척이나 뭐 어머니 아버지 중에 흑색종에 걸렸던 그런 가족력이 있는 네. 경우에는 네. 없는 가족력보다 8배 이상 흑색종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가족 중에 피부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조그만 어떤 피부의 아, 변화가 네. 있어도 네. 잘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진 보니까 저게 그냥 까만 점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맞아요. 초기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점인지 이게 뭐 흑색 종인지 저 어떻게 사실 우리가 귀 밑에 커다란 거 있거든요. 오, 어떻게 근데 이거 지금 좀 무서워졌어요. 그쵸. 네. 이제 점하고, 귀걸이 아니었어요? 점이었어요? 복점입니다. 예. 네. 점하고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자가진단법. 그래도 내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네. ABCD 사인입니다. 네. A, B, C, D. 네. ABCD. A라는 게 뭐냐면 asymmetry. 이게 영어기는 한데요. 네. 이제 비대칭이다. 점의 모양이 아하.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적으로 예쁘게 보이면 양성이고 예. 네, 이게 이제 비대칭적으로 모양이 예. 좀 이상하게 생긴 경우에는 아.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B라는 건 뭐냐면 bleeding, 피가 나요 갑자기. 그리고 궤양이 생기거나 그래서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암으로 변화하는 징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C라는 거는 컬러 체인지. 아. 색깔이 이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얼룩덜룩하게. 아. 어디에는 좀 하얗고 어느 부분은 더 진하고 네. 이런 경우에도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그 이제
그 경계선이 네. 정확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거나 좀 이상한 경우에도 예, 우리가 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D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직경, 다이아메터라고 이게 이제 갑자기 사이즈가 커진다 하는 경우에도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손발바닥에 네. 점이 네. 생기는 경우 이때도 암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손톱. 손톱에 까만 줄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흑색 네. 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저는 지금 ABCD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검사는 조직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방법이 그렇죠.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해봐라, 해보자 네. 하면 다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조직 검사. 네, 조직 검사라는 이름 자체가 네,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가 봐요. 예, 예.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그 위나 이제 내시경 같은 거 예, 할 때도 예. 조직 검사를 하는데 네. 그것보다 피부에 있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하겠죠. 아. 보이니까. 맨살을 뜯어내는 건 아니군요. 맞죠. 맞아요. 뜯어내겠지. 그 검사해야 되는데 그럼 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제거를 해서 한 2바늘 정도만 꼬매면 끝이에요. 시간도 선생님 저한 바늘도 무서운데. 꿰매긴 해야 되는군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요. 예. 한 2, 30분 정도면 다 끝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조직을 현미경적으로 어떤 피부의 변화가 있는지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때 실밥 딱 뽑으면 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직 검사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방금 알려드린 그 이제 점검법으로 여러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색종 알아봤고 또 다음 질병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의 종류가 있었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피부의 사실 97%를 차지하는 거는 기저세포암이라는 거하고 편평세포암이에요. 그러니까 기저세포암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의 예. 자외선 노출 부위,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특히나 자외선을 조금씩 오래 쐰 분보다는 네. 네. 한꺼번에 왕창 많이씩 쏘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기저세포암이고요. 네. 이 편평세포암은 기저세포암보다는 조금 더 악성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피부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외선 어쨌든 한 번에 많이 쐬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인데 결국 그 자외선 노출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이유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적인 유전적. 요인, 네. 예. 그다음에 자외선 이게 네. 굉장히 크긴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 아하. 엑스레이. 그쵸. 엑스레이. 뭐 아.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걸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예. 굉장히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아. 것들을 많이 한 경우에도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된 경우. 아하. 그리고 이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 예. 이럴 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궤양이라든지 네. 오래된 화상 흉터 네. 이런 거에서도 네. 피부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피부에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 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부암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네. 어떤 치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다른 암과 똑같이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예. 드렸잖아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게 피부 표면에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냉동 치료를 통해서 겉에만 걷어내든지 어허. 뭐 레이저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 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병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피부를 덜어내고 나면 재생이 되기는 하나요? 그래서 정말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네.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군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초기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네. 진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초기 발견 그리고 선크림 잘 발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부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예방 참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의 80% 정도는요, 자외선만 차단을 해도 굉장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자외선 차단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제 잘 덧발라주고 양 충분히 잘 발라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긴팔옷 입고 그리고 모자 쓰고 양산 쓰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하는 게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데 네. 문제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머 나는 골다공증 예방을 맞아, 위해서 비타민 D. 네, 비타민 D 합성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네. 고민을 하신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알려주세요. 네. 자외선 차단을 100% 한다 하더라도 100%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체포 면적의 20%만 자외선에 노출이 돼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자외선 차단제를 온몸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양산 쓰고 우산 쓰고 다 해도 100% 차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히 잘 발라주시는 게 좋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네.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이 된다.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피부암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